나는 오늘 우리 엄마 그러니까 손주들이 부르던 할머니의 통장에서 정체불명의 3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는 평생 허리 굽혀 남의 집 빨래하고 밥해주며 살아온 분입니다. 월세도 겨우겨우 내는 사람이었죠. 그런 할머니 통장에 3억. 속으로 생각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도대체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은행 상담 창구 직원도 놀라서 몇 번이나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이거 최근에 한 번에 들어온 돈 맞습니다. 송금이는 이상하네요. 비공개 처리네요. 비공개 3억을 보낸 사람이 이름을 숨겼다고? 그 순간부터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며칠 전부터 이유 없이 전화를 피했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엄마가 뭔가에 휘말린 건 아닐까? 설마 사기? 아니면 누가 협박이라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절대 평범한 돈이 아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작은 방에서 서랍을 뒤지다 한 장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른 편지 봉투. 앞에는 이름도 없고 날짜도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사진 2장이 들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우리 엄마, 그리고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뒷면에 쓰인 단 한 줄의 글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갚는다. 순간 손에서 사진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갚는다니 뭘 갚는다는 거지?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빚? 아니면 죄?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제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받자마자 낮고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님 맞죠? 할머니 아니, 당신 어머니 말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이 그대로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를 왜 데려갔어요?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3억 그거 원래 우리 돈입니다. 할머니가 훔친 거예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훔쳤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진실은 아직 모르는 것 같네요. 그 돈 사실은. 그리고 그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3억 그 돈의 진짜 정체는 뭐지? 그러나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3억이 우리 가족의 뿌리 깊은 비밀을 폭로하는 첫 열쇠라는 걸.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은 엄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전화가 끊긴 뒤 한동안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3억이 할머니가 훔친 돈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 뒤엉켜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죠.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가 도대체 왜 훔쳐? 평생 남의 물건에 손도 못 대던 분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엄마를 해치려는 사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오래된 원한을 가진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경찰에 신고할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돈을 훔쳤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분명 3억이 들어 있었죠. 그때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딩동.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따님 되시나요? 저는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며칠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 신분증으로 개설된 다른 통장에서 수상한 입출금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순간 피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다른 통장이요? 엄마 명의로 된 건 하나뿐인데요. 경찰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수년 전부터 계속 누군가에게 현금 거래를 해왔더군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명예 도용? 그럼 3억은 엄마가 훔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엄마 이름을 써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건가? 하지만 경찰의 다음 말은 내 예상보다 한참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통장 거래 목록 중 일부에서 발신자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니 어떤 사람인가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연락처 하나가 떠 있었죠. 이나모.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즉시 엄마의 서랍에서 찾은 오래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 옆에 서 있던 그 남자. 사진 뒷면에 이제라도 갚는다라고 적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이나모.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사진을 찾아들었습니다. 경찰에게 보여주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맞네요. 힘들겠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경찰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나모 씨, 그분은 지금 실종자입니다. 10년 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순간 방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실종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 그리고 그 남자의 돈이 엄마 통장에 3억으로 들어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당신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분께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당신 어머니와 이나모 씨는 그저 지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관계였다는 건가요? 경찰은 말을 아꼈지만 결국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두 분은 생전의 사실혼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사진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아까 그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3억 그건 우리 아버지가 남긴 돈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잔잔하지만 깊은 울분이 묻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나모 씨의 아들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강하게 후려치는 충격. 속으로 생각했다. 아들, 그럼 엄마와 그 남자 사이에? 아니야. 말도 안 돼. 설마. 하지만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더 큰 폭탄을 던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당신 어머니였다는 걸 당신도 이제 알았겠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은 사실혼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3억은 엄마에게 준 유산인가요?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유산? 아니요. 그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갚지 않은 돈입니다. 심장이 꾹 눌리는 느낌. 엄마가 빚을 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말도 안 돼. 엄마는 늘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으려던 분인데 설마 정말 돈을 빌렸던 건가? 하지만 남자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제 아버지에게 빌린 돈, 그 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4억 2천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4억 2천. 그리고 엄마 통장에 찍힌 3억.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연결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3억이 들어온 건데요? 제가 묻자 남자는 낮고 침착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갚을 거다. 그리고 갚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남자의 말투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어머니께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은 뒤 당신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죠. 내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엄마를 데려간 건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우린 어머니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는 짧게 말했다. 그걸 우리가 묻고 싶은 겁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린 단지 아버지의 흔적을 쫓다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번호를 찾았을 뿐입니다. 도움? 네.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예요. 남자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젠 다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알게 되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서 피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아이? 그럼 그 아이가 혹시나? 남자의 마지막 말이 제 모든 의심을 현실로 박아버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말한 아이. 그게 당신인지 아니면 저인지 그건 이제 당신이 밝혀야 할 일입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 어머니가 말한 아이. 그게 당신인지 아니면 저인지.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엄마가 젊었을 때 두 남자 사이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나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38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나이는 내 나이와 정확히 같았다. 그럼 우리 둘은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건가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네. 같은 해, 같은 달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같은 달? 그럼 우리 엄마가 한 달 동안 두 남자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더 잔혹한 의문이 밀려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나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이나모라는 남자. 그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겨우 서 있었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 네. 그 기록을 보면 당신이 제 형인지 동생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형 동생? 남자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피를 나눈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제 몸에서 전율이 번쩍하고 지나갔다. 속으로 생각했다. 형제, 나한테 나와 같은 얼굴, 같은 피를 가진 형제가 있다고?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자가 말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에 한 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 그 편지에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완전히 멎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남자는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전화를 붙잡은 내 손이 떨릴 만큼 강력한 한 문장. 당신 아이 중 하나는 내 아이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의 비밀, 3억의 정체, 사라진 남자, 그리고 나와 같은 나이에 태어난 또 한 사람.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반대로 저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 둘 중 누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었는지 확인해야겠죠. 전화는 끊겼다. 방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떨어진 휴대폰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믿어온 가족의 역사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남자와의 통화가 끊긴 뒤 나는 바로 병원, 경찰, 그리고 이나모라는 이름과 연관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사라진 상태, 정체불명의 형제, 3억은 빚인지 유산인지조차 불명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이 질문이 온몸을 죄어왔다. 경찰은 2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30년 전 병원의 기록입니다. 당신과 이나모 씨의 아들 2명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남자를 바라봤고 남자도 나를 바라봤다. 둘 중 하나는 심정지 상태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건강했죠. 내 숨이 멎었다. 경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경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 아이가 당신입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은 3억의 진짜 의미를 밝혀냈다. 당신이 심정지에서 살아났을 때 낳아준 생모는 수술 중 숨졌고 이나모 씨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키워준 분이 지금 실종된 그 할머니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가 아니 그분이 평생 나를 버리지 않은 이유는 내가 살아남은 기적이기 때문이구나. 경찰이 마지막 설명을 덧붙였다. 3억은 빚이 아니라 이나모 씨가 그 할머니에게 30년 넘게 갚지 못한 감사의 마음으로 남긴 돈입니다. 아이를 살려주고 평생 키워준 은혜를 죽기 전에 갚고 싶었다고요. 남자의 눈도 붉어졌다. 그러니까
우린 형제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잃었고 당신은 아버지를 몰랐던 거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실종된 할머니는 마을의 작은 여인숙에서 발견되었다. 이미 조용히 숨을 거둔 뒤였다. 침대 머리맡에는 내 이름이 적힌 편지가 놓여 있었다. 내 아들아, 나는 내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너를 잃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너는 모든 것을 알았겠지. 나는 너를 낳지 않았지만 내가 울면 마음이 찢어졌고 내가 웃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 그게 엄마 아니겠니? 나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그리고 이해했다. 3억은 돈이 아니라 세 사람이 서로에게 남긴 사랑의 증거, 그리고 죄책감과 용서의 무게였다. 그제야 나는 할머니가 평생 보이던 쓸쓸한 미소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 사람은 나를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지켜주었던 사람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 보내세요.